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마치다 대 울산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치다는 칠리 중심의 축구로 제1리그에서 가장 까다로운 팀 중 하나다. 강한 전방 압박과 거친 몸싸움, 롱스로잉과 세트피스를 핵심 무기로 한다. 홈에서는 경기 템포를 의도적으로 끊으며 상대 리듬을 무너뜨리는 데 능하다. 90분 내내 활동량을 유지하며 상대를 집요하게 괴롭힌다. 수비 조직력이 단단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갖췄다. 울산의 기술적인 전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다. 울산은 국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자원이 많은 팀이다. 마치다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유연한 운영이 예상된다.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이 강점이다. 무리한 맞불보다는 실수를 유도하는 운영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조급해질수록 오히려 마치다의 전술에 말려들 위험이 커진다. 원정이라는 점이 울산에게는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 울산이 점유율에서는 앞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마치다의 압박과 피지컬 싸움은 쉽게 뚫리지 않는다. 울산이 빠른 템포를 만들기 쉽지 않은 경기 흐름이다. 접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골 싸움 끝에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비셀고베 대 청두릉청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베는 제1리그 최정 상급 압박과 조직력을 동시에 갖춘 팀이다. 전방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는 압박 축구가 핵심 색깔이다. 볼을 탈취한 이후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매우 빠르다. 홈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와 템포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16강 진출이 매우 유력해진다. 초반부터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청두는 아시아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팀이다. 일본 원정이라는 점 자체가 큰 부담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고베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된다. 선수비 후역습을 기반으로 실리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승점 1점만 확보해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는 순간 대량 실점 위험이 커진다. 고베는 홈에서 압도적인 압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청두는 내려앉아 버티는 운영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초반 선제골이 나오면 경기 흐름이 급격히 기울 수 있다. 청두의 수비 집중력이 90분을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베가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부리람 유나이티드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리람은 동남아 무대에서 가장 강한 홈파워를 가진 팀이다. 특히 창 아레나에서는 피지컬과 템포 모두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롱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세트피스와 뒷공간 침투 패턴도 매우 위협적이다. 태국 특유의 더운 날씨는 홈팀에게 큰 이점이다. 이번 경기 승리 시 16강 진출이 사실상 확정되는 상황이다. 강원은 기동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팀이다. 하지만 아시아 원정에서는 기복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더운 날씨와 낯선 환경은 분명한 부담 요소다. 선수비 후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운영이 예상된다. 후반에는 과감한 교체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실점이 먼저 나오면 경기 운영이 급격히 꼬일 수 있다. 부리람의 홈 경기력은 동아시아 팀들도 고전해온 수준이다. 강원은 초반 실점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체력 싸움으로 갈수록 강원이 불리해질 수 있다. 두 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충분한 매치업이다. 결국 홈 이점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고양 손호 대 안양 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손호는 올 시즌 기복이 있지만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나이트 마이너스 캔바오 마이너스 이정현 빅3의 공격 무게감은 확실하다.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반등 흐름을 만들었다. 다만 빅3의 자원들의 기복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홈 경기라는 점은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다. 정관장을 상대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 정관장은 올 시즌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다. 외인 3인방과 국내 선수 조합이 매우 탄탄하다. 최근 2연승으로 팀 분위기도 좋은 상태다.
체력적으로도 하루 더 휴식을 취한 점이 유리하다.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다. 접전 상황에서도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두 팀 전력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시즌 전체 흐름은 정관장이 꾸준히 앞서 있다. 손호는 홈이지만 정관장 상대로 유독 어려움을 겪는다. 후반 승부처에서 정관장의 집중력이 더 나을 가능성이 크다. 저득점 양상의 접전이 유력한 경기다. 다섯 번째 경기 OK금융그룹 대 KB손해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아쉬운 역전패로 흐름이 끊겼다. 디미트로프의 공격력은 점점 살아나고 있다. 차지완을 포함한 국내 선수들의 기여도도 나쁘지 않다. 홈 경기라는 점에서 분명한 이점을 가진다. 전반적인 팀 완성도는 아직 중위권 수준이다. 체력적인 여유는 KB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KB는 선수 구성만 놓고 보면 OK보다 한 수 위 전력이다. 하지만 최근 2연패 포함 5경기 4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다. 비에나의 공격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점도 문제다. 최근 경기들에서 에너지 레벨 자체가 낮다. 원정 경기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고점의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전력상 우위는 분명 KB 쪽이다. 하지만 최근 흐름과 체력, 홈 이점은 OK 쪽에 기운다. KB의 정배당 메리트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OK가 디미트로프 중심으로 충분히 맞대결을 펼칠 수 있다. 역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다. 여섯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카리, 자스티스, 김희진의 공격 조합이 안정감을 찾고 있다. 시즌 전 평가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위권 전력이다. 큰 기복 없이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홈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특히 돋보인다. 수비 조직력과 블로킹에서도 우위를 가진다. 페퍼는 최근 4연패로 팀 분위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조이를 제외하면 공격에서 확실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수비와 리시브 모두 불안정한 경기력이 반복되고 있다. 시즌 초반의 돌풍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원정 경기라는 점도 심리적으로 부담이다. 현 시점에서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력, 최근 흐름, 홈 이점 모두 현대건설이 앞선다. 페퍼는 현재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현대건설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큰 이변이 나오기 어려운 매치업이다. 셔사웃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